부산일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이대진 기자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 처음으로 김석준 현 교육감님과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의 양자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두 후보님 중에서 먼저 3선에 도전하시는 김석준 현 교육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 김석준입니다. 지난 8년간 부산시 교육감으로서 일을 해왔고요. 그동안 이룩한 부산교육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교육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3선에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당선되신다면 부산 예. 교육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대표 공약을 좀.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격변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과는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수업 방법, 새로운 형태의 학습 형태를 갖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런 다양한 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고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미래형 수업으로 이제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 역량을 키우는 한편 이 디지털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더 확충하고 또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 역량이나 또는 취약한 곳을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학습 관리 체계를 갖추는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인데 바로 이런 미래교육의 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아무래도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학력 저하 문제라든지 기초학력 문제는 비단 부산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교육청은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학력 저하하고 관련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닭깨침 서포터즈라고 해서 교대생들을 주로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그다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에는 아이 세움 학습 동행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주가 되어서 학습이 조금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 후에라도 일일이 보충 학습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중학교 경우에는 사대생들을 주로 활용해서 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서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힘든 이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다 보완하는, 또 한편에서는 이 난독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또는 경계선상의 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학생들, 특히 개별 학교에서 보살피기 어려운 학생들은 우선 5개 지원청에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상담사나 이 전문의가 배치되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부산의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기본적인 그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예. 정부의 교육 정책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폐지될 예정이었던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유지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닥이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예정이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후보님. 일단 뭐 특목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자사고가 1개 있고 특목고 2개 정도입니다. 뭐 굳이 인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자사고나 특목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승인을 취소하거나 또 제대로 운영이 되면 승인을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교 학점제 문제인데 이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도입한 정책인데 말 그대로 이제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준비가 충분히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처음부터 좀 있었습니다.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교원 확보 문제라든지 또는 대학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봤고 이미 충분치는 않아도 2025년에 전면 도입하는 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이런 방향에서 바람직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걸 뭐 유예하거나 연기하는 건 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지점,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래 사회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큰 폭으로 변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문제 잘 풀어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이런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수업이 이제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받아 적고 외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코치를 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갈무리하는 능력 이런 걸 길러서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동안에 부산에 5개 권역을 나누어서 미래교육센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부산권에는 알로이시오 기지, 또 동부권에는 동부 미래센터, 북부권에는 북부 미래교육센터, 중앙에는 수학문화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 8년 동안 본인이 하셨던 부산 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이것만큼은 자랑할 만하다,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 같다 하나씩만 꼽아주신다. 미래교육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아이들한테 이 스마트 기기를 거의 보급한 거 이게 하여튼 미래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한 거 이거는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은 우리 이제 그 교육가족도 다양한 집단이 있거든요. 교육공무직하고의 어떤 이 임금 협상이나 단체 협상이 늘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과제고 또 원만하게 타결이 어려워서 파업을 하거나 이 부분을 좀 더 잘 풀지 못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부산 지역의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가 됐고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동서 격차 문제도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그 생각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온 건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수능 성적만 놓고 얘기를 하면 표준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4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서울이고 2등이 제주고 3등이 대구고 그다음 부산입니다. 소위 상위권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의 분포는 어떠냐 하면 그거는 2014년부터 21년까지 다 5등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꼭 수능 점수만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실 산하에 그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OECD 이 청소년들하고 역량 비교를 하기 위해서 4개 영역에서 72가지인가 이 역량 비교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간을 조사를 했는데 부산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학력으로 평가하는 부분 말고 아이들이 그 이 진로 탐색 능력이라든지 사회성 형성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지표로 조사한 청소년 역량 비교에서 부산이 4년 내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 부산의 교육이 나름대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간 학력 격차는 실제로 뭐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주되게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 학력으로 평가되는 점수 이거는 동부산이 제일 높고 그다음 중부산, 서부산, 원도심이 제일 낮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교원에 대한 만족도 또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그 조사를 해보면 원도심이 제일 높고 거꾸로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원도심이나 서부산권에 아까 말한 많은 예산과 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격차를 없애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교육 정책을 통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는 좀 줄여가고 있지 않는가. 초, 중, 고 전수학력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험 쳐서 그 개인별로 학교별로 지역별로 순서를 매겨서 네가 몇 등이다 이 학교는 몇 등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솔직히 부모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는 가혹하게 점수 경쟁, 순위 경쟁을 강제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가 즐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서 뭐 혹자는 이게 뭐 깜깜이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내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고등학교 들어오면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분기별로 전국 학력 평가를 해서 그 학생의 위치나 또는 과목별로 어떤 이 순위 이런 게 파악할 수 있어서 깜깜이가 이미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 중학교 학생까지 학력을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줄 세우거나 뭐 말은 줄 안 세운다고 하지만 다 줄 서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그야말로 이전 교육으로 뒤돌아가는 거다. 올바른 교육적인 접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꼭 같은 시험을 쳐서 순서를 평가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AI를 통해서 맞춤형 학력 평가나 이런 거는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을 안 치더라도 얼마든지 아이가 잘하고 잘 약한 곳이 어디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줄세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낡은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규모 주택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 학급과 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최근에 모듈러 교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의 학생 배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산의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일광이라든지 명지라든지 이런 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는 또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학교 신설 수요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산의 학생 수가 주는데 학교를 왜 자꾸 지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얼마 지않아 많은 학교들이 또 소규모 학교가 되어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그 승인을 잘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을 통해서 이 학교 신설 요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미 그 재개발할 때 주택조합이나 이런 쪽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면 학교 용지를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면 분산 배치를 하고 그 기존 학교의 증축을 위한 비용을 조합에서 내고 이렇게 해서 거의 사전에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된 상태로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반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처음 설정했을 때 논의 이런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우리 동네 가까운데 학교 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학부 용지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학교 신설 요구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많은 경우에 아직까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학교 수요가 굉장히 밀집하고 과대했다 하더라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교실을 재배치해서 더 쓸 수 있는 교실은 교실을 제공하고, 또 증축할 수 있는 데는 증축하고, 또 그것이 장 어려우면 모듈러를 통해서 과밀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실제로 모듈러 이러면 선입관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가서 보면 보통 교실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각에서 살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선 피로도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8년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다음 분이 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는지. 삼선 피로도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합니다. 삼선의 어떤 힘? 이런 걸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두 번을 영 엉망으로 했으면 피로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일을 잘 했으면 그 일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해라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선은 무조건 필요하다가 아니고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는 크게 개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제가 상대 후보보다 이것만은 낫다 한 가지만 꼽아주시고, 반대로 이것만은 상대 후보가 나보다 낫다 한 가지만. 예, 저는 지난 8년간 교육감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성과와 경험을 쌓았고 이건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8년의 경험, 이게 가장 저로서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대 후보가 저보다 나은 거는 저보다 5살 젊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음. 예. 상대적 젊음이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상대 하윤수 후보님께 어떤 말씀이신지 좋습니다. 예. 영상 편지 카메라 보시면서 남겨주시면. 하 후보님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고 또 피곤하시지요. 저도 이제 겨우 일주일 됐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그만큼 힘드셨을 텐데요. 우리 교육감 선거는 부산교육을 어떻게 보다 낫게 만들 건가를 두고 정책과 비전을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정책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부산 교육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 건가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페어플레이 하면서 우리 부산 시민과 교육 가족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선거 대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훈훈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혹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시간 구애받지 말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예비 후보 김석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몰려오고 또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 또 기후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저 김석준 지난 8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통해서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잘 구축했습니다. 이제 남은 4년간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디지털 콘텐츠를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실제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